네, 김진팔입니다. 네, 영상은 잠깐만요. 위치부터 찾겠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지붕이 이런 모양으로 멋지게 돼 있죠. 네, 이렇게 돼 있는 이런 집이 있는데요. 예, 같은 장소로 보입니다. 한번 보시면 영상이 어떻게 된 거냐면요. 러시아가 미사일을 공격했는데 민간인 가옥 주택을 부셔서 러시아 악마! 이런 그런 영상처럼 보입니다. 얼핏 보면 그렇게 보이죠. 그래서 하지만 김진팔 채널에 오신 분들은 그런 설명으로 만족하지 않는 분들인 걸 알고 있습니다. 자, 이 장소는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남북을 맞추면 이 장소는 키예프에 있는 이 장소인데요. 여기 민간인 가옥 바로 이 집이었습니다. 이 집이 막 폭파되고 여기만 폭파된 게 아니라 이 일대가 다 폭파된 것 같아요. 그런데 바로 옆에 보면 이게 뭐라고요? 짜잔, 미사일 공장이라고 합니다. 이 옆에 뭐라고요? 미사일 운반하는 우체국, 택배 창고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여기뿐만이 아니라 여기 몇 군데 이제 공격을 받았대요. 여기는 미국이나 외국에서 미사일 들어오는 항구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가 폭탄 터져갖고 이쪽 어디 막 아파트 단지 막 날아가고. 와, 지랄탄이다. 와, 나 어렸을 때 갖고 놀던 지랄탄이야. 대박! 폭죽 공장인가? 와, 지랄탄이다. 미사일 공장이 아니고, 미사일 창고가 아니고 폭죽 그거였나봐요. 예, 폭죽 창고. 헐, 대박. 러시아가 키예프의 미사일 공장을 공격했는데 2차 폭발로 인해 불타는 잔해 속에서 미사일들이 몇 시간 동안 무작위로 날아다녔습니다. 아닌데? 내가 볼 때는 지랄탄 폭죽 공장 같은데? 어디 거짓말. 네, 이 아줌마도 동네 아줌마인데 공장 쪽으로는 이제 카메라를 못 돌리고 걸리니까 그 민가 쪽에 부서진 것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은 장소. 자, 이걸 한번 볼까요? 자, 손으로 이렇게 여기 조그맣게 나온 그 건물이죠. 같은 건물이에요. 러시아군이 키예프 미사일을 공격한 후 로켓들이 폭발해요. 도시 곳곳으로 날아다닙니다. 와, 뭐가 막 날아가. 하얀 꼬랑지를 날리면서 뭐가 날아가는 거는 보이시죠? 자, 지금 뭐가 날아오고 있죠? 예, 하얀 꼬랑지 보세요. 하얀 꼬랑지를 날리면서 뭐가 이렇게 날아오고 있죠? 딱. 그리고 여기 떨어졌죠? 자, 이게 뭘까요? 여기 보시면 어제 북한군이 우리 배의 멀쩡함 잘 작동하고 있음 알려주려고 미사일 쏘는데 미사일 꼬랑지에서 하얀 구름 나오죠. 예, 미사일 추진제 그런 거는 고체 연료인데 이렇게 하얀 구름 같은 게 나와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 뭔가 군사용 추진제 같은 것이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예. 여기에 뭔가 창고가 폭발했는데 그 창고에는 군사용 미사일 추진제가 달려있는 어떤 뭔가가 있었고 그게 막 여기까지 날아가갖고 폭발했다는 거예요. 이게 군사용 창고가 아니고 만약에 그럼 신나 깡통 페인트용 신나 깡통이 저렇게 날아가고 하얀 연기를 뿜으면서 날아갔다는 걸까요? 예, 그거는 아닐 것 같습니다. 뭐라는지 알 수가 있어요. 공장 쪽은 안 보여주죠. 민간인 주택 부서진 것만 열심히 보여주고 있죠. 예, 근데 카메라를 왼쪽으로 싹 돌리면 안 돌립니다. 절대 그쪽 방향으로는 돌리지 않습니다. 네, 장소는 ISW 지도로 보시면 여기 점이 찍히고 있습니다. 이 옆에 있는 큰 공장하고 물류 창고에 미사일이 잔뜩 있었는데 거기를 공격해갖고 미사일이 터져서 사방으로 날아갔다는 그러한 러시아 측의 주장입니다. 수미 지역에 최근 24시간 변화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볼찬스크의 변화가 보이지 않고 쿠피안스크의 변화가 보이지 않고 크라스나리만 가만히 있어봐. 여기 리만 무장공비가 잠깐 왔다 들어간 자리를 또 우크라이나군이 되찾았습니다. 네, 하여튼 뭐 찾았다니까 찾은 걸로 쳐주고. 네, 그리고 콘스탄티노프카에서 변화가 보이지 않고 그 다음에 포크롭스크 변화가 보이지 않고 여기에
드네프로페트롭스크 아닙니다. 여기는 근처입니다. 근처. 네. 파란 거 우크라이나군이 되찾은 파란 거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굴리아이폴레 근처에서는 또 보이고 또 자포리자 변화가 없고 헤르손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러시아 측 지도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 러시아 측 지도는 서버가 좀 약한지 약간 느려요. 이렇게 스크롤을 해도 좀 느리게 움직이는 거. 네, 러시아 측인데 이거는 그 중립적인 게 아니라 그냥 러시아 우호적인데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중립적인데 러시아 지도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중립적으로 저는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좀 빨간 거 많이 칠해줬어요. 예, 그 아까 ISW보다는 빨간 걸 많이 칠해주고 있습니다. 볼찬스크에도 여기 이만큼 칠해줬잖아. ISW는 이만큼 하고 여기는 노란색으로 칠해줬는데 얘네들은 여기까지 다 칠해줬어. 아, 그죠? 러시아 측은 좀 다르죠. 근데 뭐 보고 중립적이라 쿠피안스크 역시 이 강을 이렇게 건너서 여기 많이 좀 그 러시아군이 출몰한 데가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는 안 칠해줘. 그리고 여기만 아주 보수적으로 칠해줍니다. 예. 그러니까 러시아 측 채널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보수적입니다. 여기는. 예. 그리고 저 내려가면 쪽으로 내려가서 이쪽도 이쪽은 이제 인정을 해주네요. ISW에는 여기를 노란색으로 칠해줬거든요. 어저께 러시아가 점령했다고 주장한 네 군데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빨갛게 칠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쭉 내려가면 어디 한번 볼까요? 콘스탄티노프카 어떻게 칠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콘스탄티노프카 당연히 완전히 우리가 다 점령했음이라고 할 줄 알았는데 야 이쪽은 아닌데? 야 이쪽은 아직 확인되지 않음. 자기네는 이쪽까지만 인정하고 이쪽 콘스탄티노프카 이 지역은 또 인정 안 합니다. 이거 러시아 채널에서 운영하는 그 지도인데 상당히 보수적이야.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여기 포크롭스크 부근하고 또 내려와서 좀 처음 이거는 이 노란 거 이쪽 거는 뭐냐면요.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이게 이제 우크라이나군의 방어망, 참호 내지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예요. 이걸 지우면, 우크라이나 측 방어 구조물 지우면 이렇게 됩니다. 조금 빨라졌나 한번 볼까요? 별로 빨라지진 않는데. 어쨌든, 여기도 러시아 측에 그대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이쪽 드네프로페트롭스크 이쪽에 ISW는 여기 파랗게 돼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 러시아가 주장하는 그대로 다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확인을 했거든요. 여기서 영상 나오고 깃발 흔드는 거. 그러니까 이게 정상이죠. 여기서 우크라이나가 영상 또 깃발 흔들면은 또 색칠 바꿔주면 돼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 굴리아이폴레 근처, 자포리자 근처. 근데 여기는 그것도 인정을 안 하네. 이거는 주장함이라는 게 없나 봐요. 러시아가 여기까지 올라갔다고 주장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주장함이라는 그 색깔이 별도로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굉장히 많은 영상이 나왔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사건인 것 같습니다. 영상이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이 큰 사건일 땐. 그래서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제 텔레그램에다 링크하겠습니다. 군사 목표물을 공격했다는 거죠. 러시아는. 항상 군사 목표물만 공격한다고 러시아는 발표합니다. 우크라이나 공군은 패트리어트 미사일 방어체계용 요격 미사일 부족을 다시 한번 패트리어트가 없어서 당했다. 패트리어트를 줘라. 근데 패트리어트 그 비싼 무기를 1년에 빨리 수제로 하나하나 그 한 땀 한 땀 미국 장인이 명품 장인이 한 땀 한 땀 만드는 건데 그걸 어떻게 니네들이 원하는 만큼 다 못 줘. 전직 우크라이나 국회의원에 따르면 열화 우라늄이 함유된 나토 포탄이 키예프 인근 폭격당한 공장에 보관되어 있었다고 한다. 열화 우라늄탄, 나토 포탄, 키예프 인근에 지난번 이거 터진다 이거 이 자리에 있었답니다. 이게 열화 우라늄탄 날아가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그래서 인근에 있는 주민들 1,500명인가 대피 명령 내렸다고 그래요. 우라늄 방사능이잖아요. 오염될 수 있잖아요. 키예프 외곽 도시인 비슈벤에 있는 비자르 공장이 공격받았을 당시 열화 우라늄 포탄과 집석탄이 주거 건물 바로 옆에 보관되어 있었다고 전 국회의원 모시츠쿠가 밝혔습니다. 여기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열화 우라늄탄하고 집석탄이 있는데 바로 옆에 주거 지역이 있었다. 근데 왜 이랬을지 알만해요. 왜냐면 여기가 기차역이잖아요. 그럼 로바포시타로 해서 외국에서 들어온 거 여기다 창고에 넣어놨다가 기차로 해서 아무데나 보낼 수 있잖아. 그런 거겠죠. 여기도 뭐가 폭파됐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뭔지 모르겠지만. 우크라이나 내무부는 키예프 비시네버에서 공습 후 2차 폭발 우려로 500명 이상이 대피했다고 밝혔습니다. 화재는 아직도 진압되지 않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키예프 인근 상황이 심각하다. 나는 국가보안국가 정보기관이 비시네베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실시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키예프 인근 비시네베 지역의 상황은 2차 폭발로 인해 심각합니다. 클리엔코 내무부 장관은 어젯밤부터 거의 30분 간격으로 구조전업 잔해직업 및 소방활동에 대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정확히 무엇이 폭발했는지 밝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키예프 언론은 우크라이나 정보부와 정보기관들이 사건에 개입한 점으로 미루어 이번 사건이 러시아의 공격을 받은 군사시설 침입 사건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 장관 고문인 베스레노 스트노프는 러시아가 이 속도의 공습을 계속한다면 우리 모든 기반시설을 파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발사된 30발의 탄도미사일이 주거용 건물에 떨어진 미사일을 제외하고 모두 목표물을 명중했다고 밝혔다. 어젯밤 러시아가 키예프를 폭격한 것 외에도 키예프도 키예프를 폭격했습니다. 아마 대공미사일이나 그런 거 이제 오폭 떨어지는 거 있는 모양이죠. 자주 있어요. 대공미사일은 오폭 떨어지는 게. 대공미사일 아니고 그냥 미사일도 이제 에라로 가끔 그래요. 네. 키예프는 야간에 특수군사작전구역 밖의 목표물을 대규모로 공격하기 위해 장거리 공격드론 625대를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키예프도 반격을 했다고 합니다. 원자력 발전소도 공격했답니다. 러시아의 원자력 발전소. 또 러시아는 자포로자 주유소 또 공격하고요. 예. 아제르바이잔은 야 우크라이나에 우리 주유소 있는데 우리나라 회사에서 돈 투자한 주유소인데 그거 왜 공격했니? 러시아야 나빠 또 그랬다고 합니다. 대사를 불렀답니다. 러시아 대사가 주유소 공격 사건으로 소환됐다. 우크라이나군이 콘스탄티노프카 함락에 대비해 준비된 정형화된 성명을 발표하는 동안 우크라이나군은 오스콜 지역에서 훨씬 더 극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쿠피안스크고 여기가 리만이잖아요. 여기 중간에 러시아가 점령했다고 주장한 노란색 쳐진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가 오스콜 강이에요. 근데 여기가 생각보다 상당히 심각하대요. 우크라이나군이 여기서 굉장히 불리한 상황인데 후퇴 명령을 못 받아갖고 여기서 싹 다 소탕될 가능성이 있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지움으로 갈 수 있답니다. 예. 현재로서는 이지움 지역으로 후퇴하여 방어선을 구축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시르스키 장군은 철수 명령을 내릴 가능성이 매우 낮으며 이는 곧 리만 북쪽 지역과 그곳을 점령하고 있는 병력이 모두 소탕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그 후에는 완전히 다른 양상이 전개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군용 헬리콥터 계란 드론과의 교전 중 격추 승무원 전원 사망. 밀8 헬리콥터가 폴타바주 상공에서 계란 공격 드론 요격에 실패한 후 격추됐다. 탑승했던 유리 보론데위 발렌틴 무슈치노프 소령 보그단 흐멜르 중이 비하일 하여튼 전원 사망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 며칠 전에 나왔잖아요. 러시아 드론이 대공미사일 달고 다닌다고 아마 그거에 격추된 것 같답니다. 영국 국방부는 러시아 투벌레 포엘사의 전투기에 대해 항의했습니다. 영국 국방부는 러시아 대잠 전투기가 노르웨이해에서 상공모함 프린스 오브 웨일스인 위험하게 접근했다고 그래갖고 어떻게 됐냐면은 러시아 비행기가 여기다가 그 수중 소나 부위 그거를 떨어뜨렸대요. 아마 그 어뢰 떨어뜨리는 것처럼 보이고 위협하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영국이 배후에 있는 세바스토폴 방어 방문을 한 드론 공격은 영국과 그 정보기관이 치밀하게 계획한 도발행위였다고 러시아 대정보국이 밝혔습니다. 어제 푸틴이 그랬죠. 야 우크라이나 도와주는 애들 중에 제일 러시아의 호전적인 놈 하나 골라봐봐. 그런데 영국으로 골랐나 봐요. 그럼 앞으로 영국 배가 아프리카 근처 지나가다가 유조선이 막 아프리카 해적한테 탈취당해갖고 그 막 기름 팔아갖고 러시아하고 그 아프리카 해적하고 반띵하고 막 그런 사건도 벌어질 수 있나? 예, 그런 소문도 있었거든요. 라브코프는 워싱턴의 우크라이나 관련 입장 변화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며 러시아는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며 미국과의 접촉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콘스탄티노프카에서 또 우크라이나 포로들이 잡혔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포크롭스크하고 바로 판박이네요. 예, 똑같이 가고 있어요. 페스코프 푸틴 트럼프 통화는 러시아의 입장을 직접 전달할 좋은 기회였다. 이게 뭐냐면은 러시아가 콘스탄티노프카 점령했다고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푸틴한테 이 트럼프가 전화를 했대요. 그래서 전화 통화를 하고 그 다음에 나토 회의를 간 거예요. 예, 그런 상황인 거예요. 나토 회의를 갔는데 젤렌스키는 이제 찬밥 신세 됐대요. 그러니까 딱
아는 거예요. 이 미국 대통령쯤 되면 정보가 없겠어요? 벌써 딱 상황 아는 거지. 그러니까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어떻게 해야 내가 최대한 이긴 것처럼 하면서 이걸 끝낼 수 있지. 지금 이거 하고 있겠죠. 계산을. 트럼프 우크라이나 분쟁 종식 임박.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분쟁이 널리 알려진 것보다 해결에 훨씬 더 가까워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푸틴 대통령이 신속한 종식을 원하고 있으며 협상 과정이 계속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앙카라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담. 우크라이나 소외되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기조연설을 하지 않을 예정이며 우크라이나 문제는 원조의 회의적인 트럼프 대통령과의 긴장을 피하기 위해 주요 의제에서 밀려난다. 그죠? 크렘린 공은 트럼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관련 입장은 일관적이며 그가 풍향계처럼 입장을 바꾼다는 등의 모든 날조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밀리히트 통신에 따르면 화요일 앙카라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터키와 미국 대통령 간 회담에서 터키를 무대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 협상 재개가 주요 의제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한 소식이 러시아 정보 소문 채널에서 나왔는데요.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은 바코바 대통령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은폐하려 하는 키예프 지역에 대한 참혹한 공격의 여파를 긴급히 수습하고 있습니다. 바코바는 우크라이나 청와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소식통에 따르면 러시아죠. 비슈네베 마을에서 폐쇄된 공장에 대한 최근 공격은 100% 명중했으며 우크라이나 방공망은 목표물을 요격하지 못했습니다. 핵심 문제는 미국제 열화 우라늄탄, 핵탄두를 사용하는 소국용 탄두, 이 해당 시설에 비밀리에 보관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현재 비슈네베 지역에는 엄격한 비밀 유지와 전면적인 정보 차단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보안국 특수부대 국가방위군 경찰이 해당 지역을 꽁꽁 봉쇄했으며 휴대전화와 위성신호가 심하게 차단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외출이나 창문 개방이 엄격히 금지되었으며 1,500명 이상이 긴급 대피령을 받았습니다. 이번 타격은 트럼프와 젤렌스키 푸틴의 일련의 통화 직후에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키예프의 방공망이 완전히 무너지고 우라늄 비축량이 손실되면서 트럼프는 이제 협상 과정에서 우크라이나의 야망을 단호히 억제하거나 미국의 실용적인 이익에 따라 아예 무시할 수 있는 완벽한 비전의 카드를 손에 넣게 되었습니다. 야, 우리가 여러 우라늄탄 줬더니 니들 관리도 못해갖고 러시아한테 다 털리고 뭘 또 달라고 그래. 관리 능력이 안 되잖아 라고 할 수 있다는 거겠죠. 갑자기 또 이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과두 재벌 전직, 이 사람이 모나코 유럽에서 폭탄 테러를 당했는데 살아났답니다. 그래갖고 혼수 상태에서 깨어났대요. 그래갖고 이 사람이 이제 중요한 증언을 앞두고 있었다고 했거든요. 재판, 부패, 우크라이나 부패에 대한 우크라이나 보안국의 수사에 다소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그런 법정에서 우크라이나 범죄 조직과 당국과의 유착, 당국은 뭐예요? 젤렌스키 당국이겠죠. 유착관계 그리고 콜센터 및 그 보호망에 대한 흥미로운 사실들을 많이 밝히고 이거 왜 하는 거겠어요? 젤렌스키 부패 수사 그거 압박하려고 야 그만해. 그만해라. 러시아랑 그만 싸워라. 이거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독일 정치인 랑에는 러시아의 보복 공격에 대해 이유가 소셜미디어 게시물만 올릴 뿐이라고 인정했습니다. 큰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하는 것은 좋지만 미국이 러시아에 심각한 압력을 가거나 협상에 복귀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협상에도 얽매여 있습니다. 나토의 유럽 국가들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속적인 재정 지원을 시사하겠지만 러시아는 탄도미사일로 대응할 것입니다. 어젯밤 키예프를 향해 발사된 29발의 탄도미사일 중 단 한 발도 요격되지 않았습니다. 패트리어트 요격 미사일은 거의 바닥났습니다. 푸틴은 이를 무자비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러시아에서 이런 상황이 더 이상 계속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데 필요합니다. 대응이 필요합니다. 분노에 찬 소셜미디어 게시물이나 공식 성명만으로는 더 이상 충분하지 않습니다. 라고 독일 정치인이 말했답니다. 핀란드는 또 우크라이나의 러시아에 대한 강력한 공세 의지를 지지하고 핀란드 언론은 키예프의 자국 연공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 사실상 공언하고 러시아는 이제 전국 체인점, 식료품 소매업자들 그 어려운 시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비축 물량을 한 달치 이상 하라고 그랬대요. 이제 우크라이나가 계속 드론으로 공격할 것 같으니까.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깊숙한 곳에 드론을 보냈는데 그게 사실은 그 우크라이나가 영토에서 발사한 게 아니고 카자흐스탄의 지방 정부에다가 뇌물을 매긴 다음에 거기서 발사한 것 같다는 그런 러시아 측의 분석입니다. 이제 벨루소프 장군은 군대 북부 군관구면 이제 우크라이나에 파견된 그 군대 말하는 거거든요. 부패한 지휘관들에 대한 숙청에 착수했대. 참 빨리도 한다. 그러니까 러시아는 스타일이
골맛 터지기 직전에 수술하는 것 같아. 미리 하지 않고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스타일이에요. 지금이라도 하니까 뭐 다행이죠. 독일 야당은 우크라이나 돈 줘서 독일 사람들이 살기 힘들다고 하고, 폴란드 사람들, 폴란드 총리인가요? 투스크는 폴란드인들이 나치를 받아들이지 않고 또 반대 얘기하고 있어요. 그거 러시아랑 똑같은 얘기, 이제 인기 끌 만큼 끊었으니까 또 딴소리 하기 시작하나? 슬로바키아 총리 피처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배신당하고 우크라이나가 EU에 가입하지 못할 것이라고 믿는다. 스웨덴 대사 러시아 외무부에 소환되어 스톡홀름 주재 러시아 대사관 공격 사건과 드론 피 색깔 나는 빨간 페인트 그 통을 드론이 막 러시아 대사관에 떨어뜨린 사건이 있었어요. 며칠 전에.